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광론 댓글 보고 읽어드리고 답할 거 있으면 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즘 사주광론을 몇 개 올렸죠. 올리니까 또 댓글이 붙으시는데 봅시다. 인간은 어떻게 자극받고 어떻게 잊혀지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강의라고 하셨는데 이 글 적으신 분이 2년 전, 30년 정도 책임지던 부모로부터 탈출했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탈출이란 표현을 썼던 건 그만큼, 자기가 좀 잡혀 있었다, 옥죄어 있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제가 항상 보면, 항상 한 서너 분 정도, 가족 관계에서 탈출하시려는 분들을 계속 컨설팅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참 힘듭니다. 되게 힘들죠. 주로 또 어떨 때 가장 힘드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송은 아니고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자기 못 찾게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해도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혈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걸 잡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거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달린 댓글이, 요즘 너무 편하게 시간 보내다 뒤통수 한 대 맞은 듯 합니다. 제가 강의를 잘 안 올려서 그런가요? 예, 토의 강제 전환 해석, 스피디하고 짧다, 놀랍네요. 갈수록 명리학이 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것임을 체득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토가 강제 전환이라는 말씀을 제 블로그 글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유튜브에서는 제가 자주 안 한 말이다 보니까, 강의에서는 자주 안 하던 말, 그러니까 이 관련 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토가 강제 전환인 것은 토가 환절기고, 환절기는 어떻다? 짧다. 그렇죠? 봄에서 여름 가고, 여름에서 가을 가고, 가을에서 겨울 가고 하는 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강제 전환의 의미,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토를 해석하시면, 그리고 운을 예측하시면, 운의 실제로 강제 전환은 아마 관련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원국에 있는 토가 강제 전환으로 보기는 사실 힘들죠. 그죠? 운에서의 토겠죠. 운에서의 토. 그죠? 원국의 토도 당연히 강제 전환적인 성격을 띠지만, 그것까지 해석하시려면, 정말 어떤 특정인의 사주를 아주 디테일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사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내 거라도 잘 안 보이고, 남의 거라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뭐는 잘 보이더라? 운의 흐름에서는 잘 보이더라는 거죠. 계절의 변화만 봐도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자극받고 어떻게 있는가인데, 사주 공부하면서 저는 저의 대운세운을 예민하게 모두 느끼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주 깎는 책을 보고 3시간 만에 완독했는데요. 이 강제전환이라는 문구가 가장 내리에 남더라고요. 실제로 2년마다 다른 생각으로 살고 변화를 하고 사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의 일주 희신이 토여서 그랬나 싶습니다. 탁월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의 희신이, 그러니까 일주에 도움이 되는, 그죠? 도움이 되는 인자가 토라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희신, 기신 이런 의미 자체도, 제가 이게 용어다 보니까 기존의 사주를 하시는 분들이 씨부리는 형태, 정확하게 뜻도 없고 내용도 없고 씨부리는 형태로 달아놓은 그런 용어에 대한 그게 있어요.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용어를 말을 잘못해 놓으면 엉뚱한 걸로 그걸 질문을 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 강의 책에 있는 희신 정도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떻게 자극받고 있는가에 달린 겁니다. 음양만큼 어려운 게 토입니다. 토의 간지 해석에 노력하다가 운에서 토가 오거나 중형에 부딪히면 어찌 해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환절기처럼 삶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희망적인 건지 대비해야 할 어려움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진해서 그만두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절망의 끝자락이라면 몰라도 오직에 버티는 게 아마도 인간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운에서 토해서 운에서 토. 그러니까 실제로 토가 지나면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가. 토 자체가 변화는 아니죠. 토 자체가 변화는 아닌데, 토 자체는 왜 변하냐면, 실제로 이 변화도 어떤 토가 변화다? 지지의 토가 변화다, 지지의. 그러니까, 지지를 지나갈 때, 토를 지나가면, 당연히 옆에서 수이다가 목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이다가 화로 변하는 것이고, 화다가 금으로 변하는 것이고, 다시 수로 변하는 거죠. 수로.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이 변화를 읽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토는 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겠다. 토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변화인데 변화에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가 삶을 주도하는 입장이라면 토는 변화이기 때문에 토에서는 뭘 해야 된다? 준비도 해야 돼요. 준비도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관을 노린다. 다음에 오는 오행이 관이에요. 십신이 관이에요. 그러면 토에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토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관을 득할 수 있는 준비. 제다. 자꾸 제가 옆으로 쓰니까 제가 어떻게 돼? 이게 맞네요. 제다. 이면 제를 득할 수 있는 준비. 그죠? 아니면 제는 꿈꾸는 거니까 계획 이런 거. 그죠? 인이다. 그죠? 인을 득할 수 있는 준비. 그죠? 공부할 수 있는 준비. 그죠? 식신이다. 식신은 뭡니까? 운에서 오는 식신은 확장의 의미. 그죠? 내 걸 챙기는 의미니까. 그럼 지금까지 내 걸 안 챙겼다면 뭔가 챙겨야 되겠다는 준비. 비겁이 온다. 경쟁에 대한 준비. 이런 식으로. 그죠? 운에서 읽을 때는 변화로 생각하고 다음 운을 준비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이것도 못하겠다. 계속 해보세요. 이것도 못하면 사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쉽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웃으면서 쉽게 말하면 저게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이러는 이유는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한다? 토를 지나가 보면 수에서 토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했다. 했는데 목이 되면 왜 그걸 안 했을까? 또 목에서 토를 지나갈 때 안 했어요. 아무것도. 화가 되면 내 이거 왜 안 했을까? 후회하죠. 후회하잖아요. 후회. 이 후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토에 어떻게 해석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메커니즘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이 메커니즘으로 뭘 해야 될지를 과거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의 해석은 쉽죠? 아주 쉽습니다. 토만큼 해석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죠? 토만큼 해석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이 오면 절대 사주 사주 보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사주 원국이 다 토로만 된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 저한테 정말 많이 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도 만족할 만한 사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어디 가서도. 물론 저한테도 만족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분들이 사주 보러 가면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죠. 몰려있기 때문에. 특히나 토로 몰려있기 때문에. 토로 몰려있으면 어떻다?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식의 삶에서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17반권 해석해 본 사람은 쉬워요. 네? 사주 17반께 저렇게 해석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이거 토의 해석은 너무 쉬운데, 그죠? 17만 건 아니고 만 건, 1000건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른다는 거죠. 그죠? 다시 변화 전에 토는 준비 안 하는 후에, 그죠?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던 해석이지 않았던 시간만 지나가고 나면 어떻다? 후회는 하잖아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다? 토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이유 그 자체가 토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간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지에 있는 것도. 토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간지에 있는 토도 뭐다? 후회의 결과물이에요. 후회의 결과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해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거 역시도 이 말 뜻도 알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걸 들으신다는 것은 뭐 제 자랑이지만 여러분들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러시고요. 3월 3일 사주강론 답변에 달린 글입니다. 저는 책 읽고 강의는 연속으로 듣지 못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데 질문 내용 들어보면 고수가 되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분발해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달린 댓글이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댓글을 다셨어요. 인진, 상노에 대해서 아실까요? 인과 진이 서로 격노한다는 뜻이라는데 인과 진의 관계에서 격각 말고 다른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과 진이 원국 세운 대운에서 만나게 되면 망각증이 발생한다는 썰도 있는데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과 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7만 건의 사주를 해석하면서 인진상노라는 걸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격각이죠. 한 번도 없습니다. 저보다 사주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걸 해석했다 해도 17만 분의 1이에요. 해석할 일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해석할 일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앞으로 100만 건의 해석, 100만 명의 100만 사례를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5명밖에 못 봐요. 이런 게 있다 해도.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책에서 언급되지 않고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말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 사주 한번 봐보니까 인과 진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특정 사주의 하나인데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사주를 봐줄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래도 격각이라는 걸로 충분히 그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을 파고들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시간에 어떤 사람의 사주 해석 하나 더 하는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읽는 노력을 하십시오. 시간을 들이십시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지지 그 표가 있잖아요. 우리 책에. 지지 12개 적어놓고 서로의 관계 표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에 관계되냐, 빈칸. 이런 애들 오면 그냥 해석, 좋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냥. 좋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 인자가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할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걸 똑바로 하는, 한 번 더 반복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그렇고요.
제가 처음 들었다고 실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강의 안 들으시면 되는데, 제 장담하는데 저보다 사주 많이 넣은 사람 없어요. 찾아와 보세요. 찾아와 보십시오. 제가 그냥 전화를 돌려도 그냥 10,000명은 그냥 나옵니다. 10,000명은. 저한테 뭐 공짜로 사주 봐주는, 공짜로 이 신수 봐주기 하면 10,000명은 그냥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 아낀다는데. 그죠? 전화로 봐준다면 더 많이 몰려들 겁니다. 웬만한 사람 평생 본 만큼 바로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 한 번도 이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해석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없는 것, 모르는 것, 실체가 없는 것.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나는 귀신 봤는데 너는 왜 귀신을 못 봤어? 귀신이 이런 거 한다는데 왜 너는 모르고 있어? 이런 거하고 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사주강론 답변 3월 3일에서 본인의 관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어디 있던 내용이다? 사주 강의 아마 제일 마지막 강의쯤에 있던 내용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주 구성, 사주팔자 원국의 구성으로 남의 사주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해도 그 내용은 다 아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사주를 봐줄 때는 어떻게 봐준다? 내가 내 사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방법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똑같다면 세상에 학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아니면 철학의 어떤 바이블 같은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부처님이라는 절대자, 이런 절대자가 있어서 모든 생각을 그 사람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런데 뭐 그거는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사주를 내가 누구의 사주를 봐줄 때는 나의 관으로, 나의 사주로 남의 사주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만의 관을 만드셔야지 제대로 그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제가 영업사원분들을 되게 많이 아는데,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더라? 차로 판단하더라. 헤어컷, 그러니까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더라? 헤어스타일로.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헤어컷을 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머리에 어떤 돈을 들이고 저 정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저 사람을 뭐 한 몇 달을 지켜보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자동차도 아무리 똑같은 뭐 벤츠 500을 타고 다녀도 한 사람은 계속 깨끗하고 한 사람은 지저분하고 하면 깨끗한 이유, 그 다음에 운전을 누가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뭐 타이어까지 본다든지 휠까지 보고 와서 뭐 전에 이런 케이스도 봤는데, 똑같은 벤츠 제복이 깨끗하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데 저 휠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고 그래서 차에 대해 돈을 들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겨우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관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관.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 자기가 뭐 서비스업이거나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특정 직업에서 그 직업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을 때 그 직업의 고객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뭐다? 일종의 관이죠. 그거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내 사주팔자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본다. 이게 뭐다? 관이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로 볼 수 있는 사주는 내 관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균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왜 제 손님은 전부 공짜만 바라는 거죠? 여기 댓글이 쫙 달렸는데,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였습니까? 내용 자체가 기존에 이게 사주를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사주를 배워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익혀온 과정 자체가 말 그대로 공짜로 배우고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실제 돈을
벌려고 할 때도 어떻더라? 사람들이 돈을 안 내놓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실력이 그 공짜란 뒤에 숨어서 어떻게 돼 있었다? 어느 정도 과장돼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의 중에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배우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잔돈, 푼돈, 아니 밥 한 그릇, 뭐 음료수 하나, 그 테이크아웃 커피 하나 받고 사주를 봐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대 사주는 그냥 봐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생각해. 그죠? 나의 귀한 시간, 나의 귀한 목, 나의 귀한 생각을 들려줬는데, 그죠? 그냥 대화한 게 아니고 들려줬는데, 그걸 그냥 한다면 상대는 나의 노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할 말이 안 들었을 때 헛짓한다고 놀리고 있어요, 속으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봅니다. 예. 그러고요. 또, 이번에는 질문일까요? 질문은 아니고, 질문은 아니고, 저도 쭉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오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사주가 최고의 인문학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종교를 떠나 사주라는 것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사주는 쏠리고 대운 흐름은 별로라 처음엔 제 사주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내 사주가 어떨까 생각하고 막 인터넷 뒤지고 뭐 보고 봤는데 내 사주가 안 좋으면 실망을 하고 뭐 아예 사주를 안 보거나 그런 분들 많으십니다. 사주는 틀린 거야. 부정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분도 자기 사주가 안 좋아서 다 싫었다 이거죠. 싫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앞의 흐름을 알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떤 근거 없는 낙관주의보다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방향이십니다. 예, 원하는 방향이시고요. 사실 몰라서 무서운 거지 문제를 알면 답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비 오는 걸 알고 우산을 들고 나간다는 생각으로 사주를 배우시면 내 사주가 안 좋더라도 어떻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 운에는 이렇게 저 운에는 저렇게 살아봐야지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응 방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 대응이 틀렸네 하면 그만인 거죠. 그죠? 그런데 틀렸는지 맞는지 자기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르르 두드려 맞았다.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선생님의 사주 강의 접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주라는 게 사실 평등하지 않잖아요. 좋은 사주, 안 좋은 사주는 분명히 있고, 다른 사람 보며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왜 아니지라는 열등의식 같은 게 많이 줄었어요. 나한테 없는 오행이 있나 보네 해요. 웃으시면서 사주가 분명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건강하고 말씀 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전 국민이 모두가 사주를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렇게 느끼시라는 그러니까 저의 일종의 염원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느끼셨다니 제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렇죠.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어떻다? 편하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음을 인정하면 편합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유산이 없다. 나는 유산이 없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그 부자가 많아요. 부자가 많은데 친구 중에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한 30살쯤에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되게 단명하신 형태로 그런데 뭐 사고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명하신 거예요. 큰 병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기로 아버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연세가 조금 의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형태. 어머니는 병이 좀 있으셨는데 수술하다가 회복 다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나빠지셔서 돌아간 형태. 그러니까 의료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0살 돼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30살이 되기 전에는 이 친구가 그냥 되게 힘없는 막 이랬었는데 30살이 돼서 자기 부모님의
그 재산을 이제 다 물려받았잖아요. 다 물려받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것도 없어요. 뭡니까? 친척도 없어요. 친척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물려받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지가 다 물려받아가지고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1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러니까 되게 검소하게 사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 물은 게 뭐냐면 뭐가 제일 잘 맞냐고 계속 물었었는데, 그냥 야 국어공무원 해. 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국어공무원 했는데 실제 30살 돼서 국어공무원,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국어공무원 시험을 치더라고요.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시험을 치고 그때부터 정말 편하게 살아요. 지금도 이제 7급 달았나? 아직 승진도 거의 안 해요. 그냥 밀려서 올라가는 정도로 하는데 잘 살죠. 잘 살죠. 그리고 100억 재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근 20년 전에 100억 재산이니까 지금은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그런데 이걸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 저는 열심히 살고 하루에 3시간 자면서 열심히 살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놀기 위해서 3시간 잘 수는 있지만 잘 거 잘 자고, 건강관리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출퇴근은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어떻더라? 어차피 새끼 먹는 거 비슷하잖아요. 뭐 자주 보진 않지만 한 번씩 보면 제가 밥 사줘요. 넌 다른 사람한테 밥 못 얻어먹잖아. 내한테라도 얻어먹어야 사줍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나면 편하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사주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사주를 봐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도 보이잖아요. 안 되는 점. 그죠? 안 되는 점도 보이잖아요. 다들 그 친구를 보면 사람들이, 야, 내가 네 재산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한다, 뭘 한다는데, 이 친구는 그게 자기가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 그 고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돈을 보면 전혀 남부러울 게 없겠지만, 나름의 고충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주가 다 다르고, 정말 막 퍼밀 이상의 개념에서 한 뭐 1000에 1명, 만에 3명, 그 정도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사주분들. 그런 분들 빼고는 정말 다들 결핍이 있죠.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재산이 조금 더 많다, 직업이 조금 더 좋다, 요 정도지 다른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가 나빠도 운만 잘 타면 어떻다?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현대사회는 재해 시대이기 때문에 사주에 재가 나와 있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돈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벌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상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단단해지는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제대로 된 사주명리를 이건 아니고, 그거 내용은 아닙니다. 안 읽어드려도 죄송한데, 강의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강의 좋다 이런 식의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전 제 삶의 숙제인 나를 알고 싶다,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였습니다. 숙제가,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아마 하는 이유가 자기를 알고 싶다, 자기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였답니다. 심리학, 철학, 뇌과학 등등 가리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사주 공부 만나고 무릎을 치는 중입니다. 나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도구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책을 2만 권 넘게 읽었는데, 실제로 뭐 주변에 그렇게 책을 읽은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죠. 그래서 저를 한 10년, 20년 전쯤에 아시는 분들은 계속 책을 들고 있던 그런 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새로운 책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구 읽어드리는 건 좀 멈췄는데, 저는 제 강의 안에 비록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뭐 텍스트북처럼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심리학도 들어있고요. 제가 공부했으니까 철학도 들어있고요.
내과학도 들어있겠죠. 물리학도 들어있을 거고, 화학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에 뭔가 벌어질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걸 또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플러스 사주명리학이 되고 싶은 거죠. 제 나름의 희망은. 그게 좀 더 발전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또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자극받고 있는가에 달린 질문입니다. 지지토는 타에 의한 움직임, 강제 전환인데 월지, 일지, 시지, 이게 미축미 이런 구조입니다. 미토는 느림과 익어가는 것, 여름의 기운을 죽이고 가을로 가기 위함이요. 그래서 여름화의 동한 기운을 받아 청한 상태로 바꾸려는 토로 안 움직이려 하고 동의 단계가 끝나는 토이고, 축토는 갇혀서 뭔가를 하는 봄으로 가는 토로 밖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정한 상태인데 안에서는 에너지가 동해서 곧 퉁겨 나가는 것으로 정의 상태가 끝나는 지점의 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이해하는 나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미가 왜 느리고 혼자서 바쁜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거겠죠. 두 개의 토가 충리충한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토를 세 개나 깔고 있어도 느릿하지 않고 빠릿빠릿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토는 느리다, 미토도 느리다, 축토는 반복하다고 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느리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분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이 빠른 이유는 일지축이기 때문에 빠른 거죠. 일지축이 왜 빠르냐? 축은 정보 부족, 가침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빠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집중하기 때문이고, 그죠? 집중하기 때문이고, 갇힌 이유는 집중해서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이러시죠. 그러면은 축으로 빠른 이유는 뭐다? 축으로 빠른 이유는 일단 미가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익숙한 부분은 빨리 뭐다? 어떤 일에 착수하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빠름인 거죠. 이런 빠름인 거죠. 그죠? 한번 그러니까 글을 쓰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런 빠름인 거죠.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분이 나도 빠른데 하면, 미를 가지신 분이 빠르라면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분은 뭐다? 뭔가 할 때 완전히 가려서 하겠죠. 할 수 있는 일만 가려서 하고, 그거 하면은 빠른 거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기도 하겠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드린 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도입하면서 했던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내 사주 원국에 있고 살아오면서, 그것도 내 몸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든 경험하면 익숙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고 하면서 또 내가 쓰는 부분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의 특징상, 완전히 새로운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다? 여전히 느릴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 십신으로 편제라 그런지 게으름을 피우다가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요. 발걸음이 빠른 것도 편제성일까요?
발걸음이 빠르신 건 많이 걸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맨날 걷는 걸음만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편제가 토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의 원래 의미대로는 게으름 피우고 천천히 하다가 내가 목표가 있으면 어떻다? 달려나가는 부분. 그죠?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대로 해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부분을 디테일하게 자르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넣고 생각하시면 더 자세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제 손님은 전부 공짜만 달하는 거죠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도 제 블로그 이동원닷컴 블로그를 열혈 독자인데요. 활자 중독자의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 것도 있고, 워낙 가짜뉴스가 유튜브로 퍼지는 게 많아서 그에 대한 거부감, 유튜브로 얻는 정보의 질에 대한 불신도 있어서 검색도 꼭꼭 유튜브 결과 안 나오게 하고 유튜브를 멀리하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강의를 보느라 뒤늦게 유튜브 가입도 하고 매일 도장 찍으며 이제야 이 매체의 유용성에 눈을 뜨고 있는 중이고 감사하며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안 본 이유는 바빠서 보죠. 이게 동영상은 계속 봐야 나오잖아요. 제가 글을 얼마나 빨리 읽겠습니까? 책을 2만 권 정도 읽으려면 탁 보면 내용 다 알죠. 그죠? 근데 동영상을 보려면 시간이 가야지 그 사람 많이 나오니까 이게 답답해서 못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보지 않는데, 그런데 공부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괜찮으냐면 이렇게 글로 하는 전달보다 조금 더 이게 글로는 사실 한계가 있죠. 제가 글을 아주 잘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걸 말로 전달하면서, 글과 말로 전달하면서 좀 더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달린 댓글은 아닌데 어떤 분이, 야, 너는 왜 책에 있는 것만 하느냐? 응? 왜 책에 있는 것만 하느냐? 응? 책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되게 무식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무지한 질문이죠. 제가 알기로 책을 먼저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을 먼저 내놓고 여기 플러스해서 블로그하고, 여기 플러스해서 유튜브 강의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책을 먼저 내놓고 이런 사람 찾아보십시오. 이게 사주 아니라도 다른 어떤 거라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물론 기존의 아주 대학자분들이라면 이럴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이러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사주책 나오는 거 싹 다 사고요. 그 다음에 무슨 관상책 나오도 다 사고, 주역책 나오도 다 사고 해요. 다 사고 하는데 책부터 내는 사람이 없어요. 책부터 내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있으면 되게 초보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초보 수준입니다. 저처럼 제 자랑이죠. 저처럼 아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처럼 내용을 다 담아서 책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사주 강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름이 나니까 책 좀 팔리겠네 해서 책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책 내는 내용은 팔리겠네 할 때까지 자기가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 하나 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또 어떤 책을 내면 마찬가지 이유로 책을 냅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하고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그 사람들은 이게 사주는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내는 거예요.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강의를 100개 올리든 200개를 올리든 내용은 동일하다. 뭐가 동일하다? 10년 전에 나온 책하고 동일하고 최근에 나온 책하고 동일하고 직전에 첫 번째 강의하고 동일하고 200번째 한 강의하고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뀔 게 없어요. 제가 사주를 더 공부해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바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정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립된 내용으로 이미 17만 명 이상 사주를 봐왔고 확인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확인까지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했는데 틀리고 사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칼 바꾼다. 이런 말 하시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칼을 바꾼다. 내가 어떤 사주 A라는 사주를 공부했는데 해보니까 A라는 사주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사주를 못하겠어. 못 풀겠어. 그걸로는 못 봐주겠어. 그럼 B라는 사주를 또 배워요. 그걸로는 못 하겠어. C라는 사주를 또 배웁니다. 자기 스승도 자꾸 바꾸고요. 방법론도 자꾸 바꿔요. 바꾸는 이유는 뭐다?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다?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이, 제 내용이 제가 30년 전부터 보고 그 이후 근 10년간 실제로 정말 이미 자기의 사주명리학과 관이 정립된 분들한테 증명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꿀 내용이 없고 그 후로 20년 동안 제가 제 비즈니스가 개인 사주 봐주고 어디 철학관 차리고 간판 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회사가 하나 살고 죽느냐, 거기 딸린 그러니까 직원들 10만 명, 20만 명이 죽고 사느냐, 그런 걸 이 사주로 봐준 거예요. 정립됐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그래서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 이런 분 있으면 그분도 제대로 된 분이겠죠. 그죠? 대부분 책 이제 유명해지면 팔릴만 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거나 제 강의 내용과에 뭐라 하거나 쓸데없는 물으면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연구할 거 다 하고 해서 실전까지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듣도 보도 못한 걸 들고 와가지고 이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미 정립된 걸 보고 계시고 30년 동안 안 변했으면 앞으로 30년도 안 변하겠죠. 그죠? 제가 칼 바꿀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제 칼을 지려고 하겠죠. 배우고 싶어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손님은 전부 공짜만 바라는 거지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자랑을 하고 나니까 쑥스러워서 일단 제 강의에 중독된 1인입니다. 게으르게 공부하지만 쌤의 강의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자신감 뒤에 보이는 예의 등등 모두 다 홀리네요. 감사합니다. 제 자랑 뒤에 또 자랑하는 글을 읽으니까 더 하네요. 일단 그렇고 사주강론 3월 3일 답변에 달린 글인데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고로모 분필이 일본 분필인데 한국 분이 공장을 인수하셔서 한국에 지었다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싶어가지고 한 통이 한 70개 되는데 한 통을 샀는데 써보니까 문교하고 비슷합니다. 문교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탄산음료하고 비슷한데 좀 차이는 여기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이
처음에는 안 베린다. 손에 가루가 묻는다는 차이밖에 없고, 필기감이나 이런 건 비슷하네요. 예, 일단,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하고로 문교도 잘 만듭니다. 문교. 좀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다시 써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질문 답 드리겠습니다. 음한 사주 구성의 여자가 음세운을 지날 때마다 머리를 쇼크하거나 행동 방향을 넓히거나 보이시해지는 변화를 겪는 경험이 있다면 극음의 이면 작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음한 사주 구성의 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음하다는 뜻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 음한 거는 지지가 그러니까 일간이 음하고 나머지도 음하다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간이 양하지만 음간이고 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두 가지겠죠. 크게 보면. 그죠? 일간이 음이란 말은 이게 그죠? 금수고 나머지 음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일간이 양이라는 말은 을하고 정인데 음간이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게 그러니까 음세운을 지날 때 머리를 쇼크하거나 행동을 반경을 넓힌다고 하셨는데 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양할 가능성이 커요. 일간은 양할 가능성. 일간은 양한데 그러니까 음이 많은, 그죠? 요럴 때는 그렇게 행동성을 보이고요. 일간이 완전히 금수로 돼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럴 때는 임일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일 때 그럴 가능성이. 의외로 경은 잘 못 움직여요. 경은 잘 못 움직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것도 보시고 극음의 이면 작동 없습니다. 극음의 이면 작동으로 나의 의지가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의지하지 않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렇죠? 요거는 보이는 거죠. 보이는 행동은 이면적으로는 잘 안 합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면이 분명히 있고 중요하지만 그거는 정말 누르거나 해서 발현돼서 나오는 거지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이면이. 그러니까 사주 해석에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린 질문이 사정상 해외에 못 나가는 경우 국내에서 낮밤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낮밤을 바꿔서 생활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낮밤을 바꿔서 생활하는데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서 철야 근무를 한다. 그죠? 내가 뭐 군인이라서 철야 근무를 한다. 그죠? 내가 경찰이라서 철야 근무를 한다. 아니면은 회사에 야간반에 속해 있어서 철야 근무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닌데 내가 강제로 밤에 생활해야지 이러면은 실제 생활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러고요. 또 자주 3월 3일에 달린 댓글인데 예를 들어 여자 사주가 음으로 쏠리고 대운도 음인데 사주에 딱 하나 화나 목이라 그걸 귀하게 쓰는 사주랑 오행 구성이 빠지는 것 없이 적절히 있고 대운도 잘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둘의 삶의 순탄함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경쟁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예를 든 거는 뭐냐면은 사주 원국은
원국과 대운이 음인데 귀하게 쓰는 목화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름하여 좋은 사주, 의외로 이게 단기전은 이분이 이겨요. 좋은 사주는 굳이 그거 이길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단기전은 이게 참 재밌어요. 단기전은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나는 그거 하나 해야 된다 할 때는 이쪽이 이깁니다.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주인자를 귀하게 쓴다는 것이 보통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그 인자를 지켜내고 이루기 위해 산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 방면으로 인생의 균형이 이루기 힘들고 좀 투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귀하게 쓰기 때문에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걸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그걸 쓴다는 의미가 더 맞아요. 쓴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가 음한데 여자분들 경우 음한데 그 양적인 게 있으면 그게 뭐 재면은 그 재를 쓰고 관이면 그 관을 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지킨다는 거는 뭐 그걸 놓치려고 할 때 지키는 의미는 있겠지만 사용한다는 사용성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힘든 여성들의 사주 구성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 올라간 것 같은데 식상이 없는 저희 막내 고모 식상 대운인 40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있나 했는데 40이 넘으니 눈이 높았답니다.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사시네요. 이렇게 슬픕니다. 그죠? 그러고요. 또 방금 올라온 결혼하기 힘든 여성들의 사주 구성에 달린 일지시지급제인 양팔동 지인분은 오랜 세월 쫓아다닌 동기의 마음을 외면하고 사시더니 영국에 몇 개월 나가 있는 동안 그 마음을 느껴 귀국 후 2달 만인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양이 강한 여성분들은 결정도 실행도 빠르고 과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죠? 이런 케이스들도. 그러니까 음양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크게 필요 없었는데 반대편에 가니까 음양이 바뀌면서 필요해져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죠.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로써 사주강론 댓글 답변 마치겠습니다.